안녕하세요. Living Well with Parkinson's 한글 세미나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Parkinson's Foundation에서 커뮤니티 프로그램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Ashley Choi입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녹화 중이고 프레젠테이션 리코딩은 프로그램이 끝나고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Our mission. 파킨슨 협회는 보다 더 나은 케어와 치유를 위한 연구를 통해 파킨슨 병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 글로벌 파킨슨 커뮤니티 에너지, 경험 및 열정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Our goals. 파킨슨 글로벌 커뮤니티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파킨슨 환자의 개선된 케어. 두 번째는 치유를 위한 선도적인 연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커뮤니티의 교육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Our resources. 파킨슨 병 환자와 가족을 위한 무료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 자료, 비디오 세미나, 병원 입원 시 꼭 필요한 케어 키트, 그리고 파킨슨 전문인 무료 전화 상담을 운영하며 여간 약 2만 건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는 세미나도 Parkinson's Foundation 유튜브 채널에 올라갈 예정이고 전 프로그램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PD Generation. 국가에 지원하고 있는 파킨슨에 관한 유전자 검사 및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킨슨 협회와 파트너인 Center of Excellence 병원으로 직접 가셔서 참여가 가능하고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와 텔레헬스 진료도 가능합니다. parkinsons.org/pdgeneration 웹사이트로 가셔서 지금 계신 곳에서 제일 가까운 Center of Excellence 병원을 찾아보실 수 있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검사 키트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PD Health at Home. 코로나로 시작한 많은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PD Health at Home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월요일마다 하는 Mindfulness Mondays, 수요일마다 들을 수 있는 Wellness Wednesday, 그리고 파킨슨 갖고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진행하는 Fitness Friday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Our sponsors. 오늘 프로그램들을 서포트해준 스폰서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스폰서스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면은 parkinsons.org/georgia-chapter-supporters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그러면은 오늘 스피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Dr. Kang's Introduction. 강훈중 박사님은 현재 뉴욕 대학 신경학과 교수이시고 한국에서 서울의대 제대 중 도미하셔서 1982년 존 홉킨스 의대를 졸업하셨습니다. 수년간 코넬대 학교, 샌디에고 의대, 시카고 의대 등 신경과 교수로 역임하셨고 2013년 콜롬비아 의대 파킨슨 병 연구센터 센터장으로 역임하셨습니다. 최근 뉴욕대 파킨슨 병과 운동장애 연구소인 프레스코 인스튜트의 수장으로 이임하셨습니다. 강 박사님은 파킨슨 병 환자를 돌보시고 파킨슨 병에 관한 연구와 새로운 치료 개발에 힘쓰시는 의학 연구자이십니다. 또한 다음 세대 의학도들이 파킨슨 병에 대해 연구하고 전문 운동장애 의료진으로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계십니다. 강중 박사님은 NIH, Parkinson's Foundation 자문위원으로도 수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파킨슨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오랫동안 파킨슨 파운데이션이랑 콜라보레이트를 많이 했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또 한국분 한국분 환자분들하고 그 가족분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아주 제가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opportunity를 주셔서요.
제가 간단히 앞으로 한 3, 40분 말씀드릴 거는 그 파킨슨에 대한 아주 간단한 파킨슨 병이 뭔지, 그리고 그 병이 왜 생기는지 그걸 이제 완전히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누가 더 어떤 조건에 더 파킨슨 병이 더 걸릴 확률이 많은지 그런 거를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파킨슨 병을 어떻게 이제 매니지를 하는지, 치료를 하고 약이나 또 수술도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이제 보통들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What's in the future? 그 앞으로 본인이나 또 전체적으로 볼 때 더 이렇게 새로운 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랬나, 그런 거를 여러 가지를 이제 여쭤봅니다. 제가 그 용어는 그냥 영어로 슬라이드랑 용어는 영어로 계속 하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니까요. 이제 제일 먼저 파킨슨병이 뭔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파킨슨병은 이제 이 뇌에 문제가 있어서 동작에 불편이 생기는 병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천천히 나이 들면서 더 심해지고, 지금은 이런 병들이 굉장히 많은데 알츠하이머가 제일 흔하고요. 그다음에 파킨슨이 그다음에 흔하고, 나이 들면서 생기는 뉴로디제너티브 디소더. 파킨슨병은 근치는 없지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동작이 이제 주로 문제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동작을 어느 정도 치료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딴 문제, 잠매매 문제, 아니면은 이 몸의 이제 오토매틱 펑션, 그 블러드 프레셔라든지 유린 소변, 대변 문제, 또 이렇게 디프레션, 그리고 이제 그 생각하는 데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거를 좀 알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 병은 그래도 치료가 아주 딴 뉴로디제너티브 디소더에 비해서 치료가 잘 되고 있는 편이죠. 그러니까 치료를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파킨슨병이 처음 이제 이 이름이 붙어진 거는 런던에 계신 그 제임스 파킨슨 의사가 이 책을 썼어요. 본 환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지금이랑 비슷한 그 디스크립션인데, 동작이 떨리기도 하고 이제 잘 걷지를 못하고 동작이 느려졌다. 근데 사실 그 요즘에 알고 보니까 인디아에서는요, 옛날에 그 1000년 BCE,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 그 문헌에 비슷한 그 파킨슨병을 이미 진단을 하고 있었고, 그 사람들이 이 약초로 치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약초를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지금 쓰는 약, 그 리보도파가 많지는 않지만은 거기에 그 성분이 똑같다는 걸 알게 됐죠. 동양 문헌에는 의학 문헌에는 제가 잘 모르고 이제 그 문헌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저 중국이나 한국에는. 그러면은 이 파킨슨병이 이제 대개들 첫 번에 이제 여쭤보시는 게 왜 생겼느냐, 누구한테 생기느냐.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그 뇌병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제일 흔한 게 알츠하이머스 디지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파킨슨병이고, 지금 생각하기는 한 미국 인구가 한 350 밀리언 되죠. 그 중에 한 밀리언이 이런 병이 걸려 있다고 그렇게 이제 통계가 나오고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나이가 들면서 더 흔해집니다. 그리고 뭐 남자분들이 여자분들보다 조금 많은데 큰 차이는 아니고, 이거는 어느 인종이나 뭐 또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병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어떤 게 이제 그 파킨슨 병을 더 걸리기 쉽게 하느냐? 하나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우선 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개는 그 가족에 한 분이 파킨슨이 있다고 뭐 또 한 분이 또 있고 그런 패턴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는 많은 병들이 그렇지만은 파킨슨도 한 10%는 이제 그 눈에 띄는 그 유전 요소를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많은 병들이 파킨슨도 그렇고 이제 그 눈에 띄지는 않지만은 유전의 그 인플루언스가 된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그 어떤 우리가 하는 환경에 관계가 되지 않아. 그래서 나온 게 제일 많이 나온 게 이제 그 페스티사이드나 허비사이드 그 농사질 때 쓰는 그거의 익스포저 때문에 좀 더 찬스가 일어나지 않나. 그리고 어떤 거는 오히려 거꾸로 파킨슨에 걸릴 확률이 적어지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커피라든지 아니면은 담배 피시는 분. 근데 이것 때문에 담배 피시면 안 되죠. 그러면 오히려 그래서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담배 피는 분들은 일찍 오래 안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적지 않냐. 뭐 그런 말까지 나오니까 이거는 그냥 인포메이션이지 그거를 뭐 실천하면 안 되죠. 그다음에 이제 유릭 애시드, 그 유릭 애시드가 많으면은 가우트가 생기는데 그런 분들이 또 적게 걸리고 또 운동을 많이 한 분들도 적게 걸리고 잠깐 이 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아시고겠지만은 이 뇌의 특징은 부분에 따라서 그 여러 가지 작용이 다른데 어느 부분은 언어에 관계가 있고 어느 부분은 보는 데 관계가 있고 어느 부분은 이제 동작에 관계가 있는데 특히 파킨슨은 이 안에 있는 지금 포인터가 you can see my pointer. 이게 포인터가 이제 보이시겠지만은 이 안에 있는 부분에 파킨슨이 더 문제가 주로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까 그 뇌 그림을 이제는 이렇게 그 단면으로 보면은 제일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이 midbrain이라고 그러는데 중간에 그러니까 이 척추에 뇌에서 척추로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 이제 그 브레인스템이라 그랬고 여기죠. 나가는 작은 곳 앞에 그 midbrain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앞쪽에 여기 이렇게 까만 세포들이요. 이게 도파민을 만드는 세포들이에요. 뇌신경. 근데 파킨슨 환자들은 보면은 그 세포들이 없어져서 눈으로 봐도 이렇게 까만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현미경으로 보면은 그 안에 이런 그 루이발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특징적인 이렇게 핑크색의 그 인클루전이라고 그러죠. 그 루이발이가 있어서 이걸 보면은 확실한 진단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환자분들이 어떻게 파킨슨 진단을 받나 이제 그렇게 한번 보면은 대부분은 그냥 그 의사 전문가들한테 가서 증상을 얘기하시고 신체 검사를 받으면은 그걸 아직도 이제 그게 그 진단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게 약이 그 처음 증상은 약이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약의 반응으로도 그 진단을 좀 더 이렇게 확신할 수 있고요. 또 이제 파킨슨은 아직 그 브레인 스캔이나 뭐 MRI 특별한 이제 그 도파민 데트 스캔이라는 게 있기도 하고 또 척수 검사도 이제 요즘 막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 진단을 더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그게 꼭 필요한 건 아니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확실한 거는 저희가 이제 뇌를 나중에 봐야 되는데 그래서 보면은 이 임상으로 진단한 게 50%에서 90%, 100% 확실할 수는 없어요.
이제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그러면은 파킨슨이 걸렸을 때 어떤 대책이 있나. 제일 이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약이죠. 근데 약이 이 파킨슨 약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딴 병에 비해서 딴 뉴로디제너티브 나이 들어서 생기는 이 퇴행성이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퇴행성 병에 제가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뇌 퇴행성 병에 비해서 치료가 잘 되는데 그게 이 아주 그 이 실험에서 1960년도에 스웨덴에서 이분이 그 후에 이제 그 노벨상을 받으셨죠. 저 토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토끼의 도파민을 줄였더니 그 위에 보면은 토끼들이 움직이지를 거의 자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를 못하다가 엘도바를 두니까 번쩍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엘도파, 리보도파 약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보여드린 그 뇌의 그 단면도인데요. 거기서 보면은 이 아까 이 미드브레인에 있는 도파민 셀이 없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토끼에서도 그 도파민 셀을 없앤 다음에 엘도파를 주면은 이제 그게 나아졌는데 그 도파민 셀이 거기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신경을 보면 이렇게 길게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서로 전달하고 받고 이렇게 그거를 계산을 하고 그러는 세포이기 때문에 뇌가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한 세포가 한 신경셀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도 많고 내보내는 분도 많고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 midbrain에서 이 스트라이럼으로 이렇게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제 정보를 전달합니다. 근데 이 세포가 없어지면은 이제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끝에 여기서 어떻게 전달을 하면은 이 도파민을 만들어서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면은 그 다음 세포가 그 시그널을 바꾸서 이제 작용을 하는데 이 세포가 없어지니까 이 시그널이 안 오죠. 근데 마침 그 엘도파라는 거는 리보도파라고 하기도 하죠. 이 약을 주면은 뇌에 들어가서 도파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없는 이런 뉴로트랜스미터죠. 뇌에서 생기는 뇌에서 작용을 하는 그 케미컬 뉴로트랜스미터를 다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약이 이제 어떤 약이든지 이제 여러 가지 이 약도 써보라 저 약도 써보라 이제 병이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약을 진짜 확실히 듣는 거를 알려면은 제가 그래서 일부러 좀 이렇게 복잡하지만은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컨트롤 트라이얼을 해가지고 더블 블라인드 플래시보 컨트롤 스터디라고 그러죠. 그래서 환자도 모르고 의사도 모르고 이게 진짜 약인지 가짜 약인지 그렇게 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치료를 해보고 이렇게 좀 더 오브젝티브하게 객관적으로 잘 검사를 해봐서 결과를 확실히 약이 더 낫더라. 그거를 보여줘야 이제 그게 승인이 되고 우리가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보면은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위아래로 되는 게 얼마나 심한가, 위로 갈수록 더 심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얼마나 오래 그 약을 했나 하는데 플라시보, 그러니까 약처럼 생겼는데 성분이 없는 그 약을 받아도 많은 그 환자분들이 괜찮으세요. 좀 좋아지세요. 심어지지 않고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계속 그 병이 계속 또 진전이 되죠. 그리고 약은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약을 조금 드신 분하고 많이 드신 분하고 더 효과가 많고 이런 거를 거쳐서 이제 약이 효과가 있다고 이제 재판이 되죠. 근데 시판이 되죠. 근데 이 약이 그러면 이제 굉장히 rational하고 필요한 거를 다시 주는 약이라서 좋은데 좀 쓰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이게 약 드시고 한 4시간, 뭐 5시간, 그 다음에 이거는 효과죠. 위아래는 효과인데
약 드시면은 효과가 왔다가 이제 좋아졌다가 약이 떨어지면은 이제 하나 더 드시고 그러면 되는데 이게 시간이 되면은 그 약 효과 있는 시간이 짧아져요. 그러니까 오래 드시다 보면은. 근데 이제 오래 드시는 게 약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병도 계속 진행이 되고 약도 같이 드시다 보면은 그리고 어떤 때는 약이 이렇게 반응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냥 좋아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또 필요 없는 그 excessive movement가 생겨가지고 오히려 더 불편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그 약들이 그 뭐 약은 제가 자세히 다 말씀을 안 드리지만은 그 원리가요. 원리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아까 그 뇌에서 이제 그 도파민이 없어서 레보도파를 주면은 L도파를 주면은 뇌에 가서 우선 이제 이게 드시면은 이 내장에서 피로 들어가서 뇌로 가죠. 뇌로 가서 이제 거기서 도파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을 드시는 건데 그러니까 약을 길게 하려면은 이제 도파민이 되면 그다음에는 몸에서는 그거를 또 처분을 해서 이제 그게 분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해하는 거를 막는 약들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드시기도 하고 그렇죠 요즘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방법은 요즘은 이 리보도파가 아니고 도파민처럼 신테릭하게 그 파마칼라지컬하게 만든 약들 그런 것들을 드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프린시플은 다 똑같아요. 도파민을 다시 replace 하는 거죠. 네. 근데 제일 제가 흔히 듣는 그 질문은 이거 약 조금 쓰다 보면은 내성이 생겨서 이제 그만 듣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들으시 자꾸 그거를 나중에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까지 좀 안 듣고 안 드시고 계시다가 나중에 들으려고 그러시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은 이런 아까 지금 보여드린 약이 자꾸 짧아지는 게 이게 주로 병 자체의 문제지 약을 오래 드셨다고 그게 크게 영향이 있는 건 훨씬 적거든요.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리고 이제 약이 안 듣는다고 이제 자주 그러시는데 이 약이 치료하는 거는 주로 동작, 떨리는 거. 근데 어떤 때는 떨리는 것도 이제 안 들을 수가 있고 보통 동작은 아주 굉장히 그 드라마틱하게 아까 그 토끼 보신 것처럼 되는 거고 요즘은 그 동작을 많이 치료를 해드리니까 이제 더 오래 사시고 이렇게 통동도 활발하시고 그러니까 딴 증상들이 더 눈에 띄기 시작하는데 그런 증상은 이 도파민이랑 관계없는 증상이니까 그게 안 듣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옛날에는 별로 신경 안 썼던 증상이 더 많이 생겨서 안 듣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이제 그거에 관여돼서 어떤 증상은 도파민이랑 상관이 없는 증상은 저희가 아직 치료를 잘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기억력이라든지 이제 디프레션이나 이렇게 막 anxious 하는 게 굉장히 또 흔해요 파킨슨에. 근데 그런 거는 또 따로 약이 있죠 그런 증상은. 그리고 이제 그 동작도 그렇지만은 굉장히 쉽게 피곤해하시고 또 잠에 문제가 많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몸의 그 오로나믹 펑션이 예를 들어서 그 변비 소변을 오래 참지 못하는 거 일어나면은 어지러지를 블러드 프레셔가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어지러우신 거 뭐 그런 거라든지 또 이렇게 뭐 이거는 그러니까 뭐 생활하는 데는 딴 거보다는 지장이 덜 되지만은 그 냄새를 못 맡는다든지 이런 많이 증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도파민하고 좀 다른 뉴로트랜스미터 이슈가 있고 아직 다 이해를 못하고 있죠. 이제 그 이유는 이런 증상이 생기는 이유는 아까 보여드린 그 도파민 세포가 있는 midbrain 그 문제가 아니라 또 이제 그 루이 바디가 아까 그 세포에서 동그란 그 핑크색 걸 보여드렸죠. 그게 뇌의 딴 부분에 더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런 딴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런 증상이 먼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흔히 이렇게 굉장히 좀 경하지만은 마일드하지만은 떨린다든지 뭐 그런 것보다 먼저 이런 증상이 나올 수도 있고 이제 그 메디케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아시겠지만은 파킨슨은 또 이 수술이 돼요. 근데 수술이 뭐 이게 큰 수술이 아니라 페이스메이커 하듯이 심장에다가 저 일렉트로드를 집어넣듯이 이거는 뇌의 한 부분에다가 일렉트로드를 집어넣어서 그 페이스메이커처럼 가슴에다가 여기 가슴에다가 이제 컨트롤러를 집어넣는데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그 뇌의 단면도인데요. 이거를 아까 그 신경세포가 이렇게 길게 서로 여기 가서 이렇게 시그널을 받아오고 다음으로 넘겨주고 그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다이어그램을 꼭 뭐 라디오 서킷 다이어그램 같죠.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은 파킨슨이 생기신 분들은 이게 도파민이 안 오니까 그 나머지 회로가 좀 바뀌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 X자를 제가 한 두 부분이 오히려 도파민이 없어서 너무 활발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 일렉트로드로 그거를 이렇게 좀 조절해 주는 게 그게 이제 수술 방법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뇌의 회로를 알면서 나온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뭐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뭐 다이어트가 특별한 게 있느냐? 아니면은 뭐를 하면 좋을까? 근데 이제 이거는 정확하게 파킨슨의 꼭 이 파킨슨의 스페시픽 요거는 파킨슨을 치료하는 음식이다 그런 건 없죠. 그런 건 없는데 그 이 보통 요즘 데이터가 자꾸 나오는 게 그 좀 low fat diet 그 베지터블이 많고 그런 그 사실 한국 주로 이제 스타디는 주로 이제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 하니까 메디테리애니언 다이어트로 스타디를 해서 거기에 데이터가 많지만 사실 한국 음식이 비슷하죠. 불고기만 빼놓고요. 그래서 그런 게 그 파킨슨에도 좋고 알츠하이머도 좋다는 데이터는 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알츠하이머의 데이터가 많은 게 거기는 환자가 많으니까 그게 좀 더 눈에 띄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운동하는 거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이제 이거는 알츠하이머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나이 들면서 생기는 뉴로디제너티브 디스오더가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아요.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나. 그래서 사실은 파킨슨은 환자가 알츠하이머처럼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아직 클리어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이 알츠하이머 디지즈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배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 굉장히 그 희망이 있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그 지금 알츠하이머도 증상만 조금 치료하는데 오히려 파킨슨보다 치료가 잘 안 되고 이거를 근본적으로 병을 없애는 그런 치료는 없는 거는 같거든요. 근데 이 빨간 거는 이제 전체 세계고 파란 거는 유럽하고 미국인데 이 그냥 줄이 있는 걸 보면은 지금 데이터가 프로젝션이 이제 병이 생기는 사람이 점점 많아질 텐데 그 지금 보면은 그 확률이 알츠하이머 확률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요. 그게 이제 확실히는 모르지만은 이런 우리 사람들이 그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면서 좀 더 헬시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면서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굉장히 그 encouraging하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를 좀 더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게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보통 음식이라든지 이렇게 활발하게 뇌를 쓰는 거, 몸을 쓰고 운동하는 거,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이제 그 걸릴 확률이 많이 할수록 오히려 더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킨슨도 같은 그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주 여쭤보시는 게 이제 그냥 내추럴한 거 이렇게 약초 같은 거 한약을 먹으면 어떠냐 그러시는데 이제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얘기해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 보여드렸지만은 그런 더블 블라인드 컨트롤 스터디를 해야 레커멘드 할 수 있는 약이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얘기하기가 참 힘들죠. 그런 예를 들어서 그 아까 말씀드린 인디아에서 쓰던 허브도 결국은 보면은 한 10%도 안 되지만 그 안에 지금 그렇게 해서 과학 실험을 해서 발견해가지고 약으로 쓰는 게 결국은 거기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또 딴 게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도수를 맞출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 그런 약을 쓰는 게 지금은 제일 라지컬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아큐펑처 데이터가 요즘은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걸 잘 모르겠고요. 근데 보면은 동양에서 이제 그게 조금 효과가 있다. 근데 워낙 파킨슨은 이 약하고 수술이 잘 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도움이 더 되는지는 아직 분명치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플라시보 약을 트라이 할 때 약 도수를 3가지 하고 하나는 플라시보 약처럼 생겼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 그거를 드신 분들도 나아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흔한 문제인데 어떤 병이든지 특히 파킨슨은 본인이 굉장히 이 도파민이라는 게 본인이 굉장히 excited 되고 motivate 되고 그러면은 도파민이 보통 사람들도 뇌에서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파킨슨 환자에서도 브레인 스캔을 해봤더니 그 플라시보를 받은 분들이 그 뇌에 남아있는 도파민을 더 많이 내보낸다는 거를 actually 볼 수가 있어요. 브레인 스캔으로.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플라시보를 우리가 뭐 그거는 이제 진짜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거보다는 더 많이 나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약을 할 때 그래야지만은 또 그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파지티브한 에디튜스로 하면은 뇌에서 나올 수 있는 도파민도 더 올리고 또 약도 더 거기다 더 하고 그러면 더 좋은 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지금은 그런 옵션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어떤 게 또 올까요? 그러니까 본인을 볼 때는 항상 여쭤보는 게 내가 빨리 이게 나쁩니까? 좀 괜찮습니까? 이게 빨리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 천천히 됩니까?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스터디를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일찍 젊을 때 걸리신 분들보다는 분들이 나이 들어서 걸리신 분보다는 그 프로그레션이 좀 천천히고 또 어떤 그 클리니컬 피처에 따라서 이거는 자세히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여러 가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따라서 이제 어떤 경우는 좀 더 그 프로그레션이 빠르고 늦다고 이제 그거를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힘들어요. 개인 환자를 볼 때는 이거는 전체적으로 몇백 명을 볼 때 그런 패턴이 있지만은 환자 개인으로 인디비주얼 하나하나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긴 힘들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미 없어진 도파민을 다시 주든지 아니면 이미 회로가 잘못된 거를 좀 이렇게 딴 부분을 건드려서 고치는 건데 결국은 이 도파민 셀이 죽지 않게 하는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되고 있냐? 아까 이거 신경을 보여드린 그림인데요. 이런 그 신경이 또 신경을 도와주는 세포들이 뇌에 많이 있어요. 신경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지금 연구가 많이 나왔어요. 그 어떤 몰레큘이 잘못됐고 그 루이 바리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알파 시누클린이라는 몰레큘이고 그런 게 많이 나왔는데 굉장히 연구도 많이 되고 치료도 많이 여러 가지 테스트하고 있는데 결국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이게 아틀란타 서포트 미팅인데요. 그 아틀란타가 파킨슨이라고 그러면은 거기 오는 길이 여러 개가 있어요. 아까 그 슬라이드 전번에 이 전 슬라이드에서 보셨지만은 그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길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또 그게 어떤 분은 북쪽에서 오시고 어떤 분은 남쪽에서 오시고 어떤 분은 서쪽에 오시고 또 환자마다 그 오는 길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태까지 한 20, 30년을 그런 아까 보여드린 슬라이드에 그
문제된 부분을 트라이를 해보고 그랬는데 아직 그 듣는 게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는 여러 가지를 같이 써야 되지 않나. 또 새로운 그 길을 찾는 연구도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새 약이 많이 그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요 간단히나마 파킨슨 병이 그 주로 이제 옛날에는 동작에 불편한 병으로 이제 알고 있었지만은 저희가 그거를 치료를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딴 문제도 있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됐고 또 파킨슨 병이 걸리는 경우를 저희가 그 확실히는 모르지만은 나이가 들면서 더 흔해지고 또 어떤 때는 그 우리의 그 유전적인 그 컴포넌트가 조금 있고 또 환경에 이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파킨슨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약도 있고 서저리도 있고 사실 이런 이 두 가지 컴비네이션이 이만큼 잘 되는 병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리고 또 그 아까 알츠하이머 디지즈에 나온 그 연구를 제가 예를 들어서 그 말씀드렸는데 그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게 그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메인테인하고 하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구가 앞으로 그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우선 지금 있는 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여기 위에서 말씀드린 그 중요한 거는 이게 뭐 정상으로 된다는 골보다도 즐기고 살 수 있는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메인테인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많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더 좋은 그 방법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고요. 질문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강 박사님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registration 하면서도 받은 질문이 몇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채팅으로도 좀 몇 개 들었는데 제가 몇 개 골라서 오늘 시간상 다는 못 드려도 몇 가지 질문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움직임이 그리고 기억력이 없으면 파킨슨이 맞나요? 좀 심점들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보통 slow movement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 쪽에서 문제가 있으면 파킨슨이라고 하는데 다른 심점들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딴 증상이요. 딴 증상은 제가 이게 지금 제 슬라이드가 아직도 보이나요? 아니요, 이제는 안 보여요. 이제는 안 보여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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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파킨슨은 이제 제가 그 자세히는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동작의 제일 특징적인 거는 떨리는 거. 근데 떨리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파킨슨은 주로 제일 티피컬한 게 팔을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쉬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침대에 누워 있거나 걸을 때는 팔을 거기다 힘을 안 주게 되죠. 그럴 때나 아니면 앉아서 팔을 이렇게 그 무릎에 얹어놨을 때, 허벅지에 얹어놨을 때 그런 레스트 트레모라고 그러죠. 근데 딴 트레모는 뭐가 있냐면 뭐를 하려고 그럴 때 막 움직이는 트레모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레스트 트레모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동작이 힘이 근육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흔히들 이게 약해졌다고 그러시는데 근육의 힘은 있으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컨트롤이 안 돼서 동작이 느려지는 거죠. 느려지고 이렇게 움직일 때 조금씩 움직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걸음도 똑같이 이렇게 짧은 그 페이스로 짧은 스트라이드로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 그 스텝이 짧아지고 자세도 좀 굽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팔을 이렇게 제가 검사할 때 팔을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스티프해요. 그러니까 뻣뻣하죠. 예.
그게 이제 아주 그 근본적인 동작의 문제고요. 무브먼트 디스오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난모로 심텀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중에 흔한 게 냄새를 못 맡는 거. 그건 아주 옛날 이게 동작 그 문제가 생기기 뭐 10년, 20년 전부터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뭐 워낙 냄새를 잘 못 맡으니까 또 여러 가지 이유가 냄새를 못 맡는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냄새 못 맡았다고 그 파킨슨은 아니죠. 근데 이제 파킨슨 분들이 냄새를 잘 맡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리고 이제 잠에 문제가 있으신 게 아주 흔한데 되게 이제 그 잠 들기는 쉽게 드시는데 자꾸 깨세요. 그런 문제도 있고 이제 하나 특징적인 거는 잠꼬대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주무시면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팔다리를 움직여서 어떤 땐 심하면은 옆에 같이 자는 분들이 다칠 정도로 아니면 뭐 침대에서 굴러 떨어진다든지 그거를 이제 그 REM Behavioral Disorder라고 그러는데 그게 또 굉장히 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게 오로나믹, 그러니까 소변을 자주 간다는 거, 아니면은 변비가 생기는 거 그런 게 굉장히 흔하죠. 그리고 이 blood pressure 문제가 있는데 이 주로 이제 어떤 때 나타나냐 하면은 앉았거나 누워 있다가 일어나면은 그러면은 이 머리가 심장보다 올라가잖아요. 더 많이 올라가고 다리는 쓰고 그러면은 이 심장에서 더 열심히 피를 돌려야 되는데 그런 오로나믹 컨트롤이 좀 잘 안 돼가지고 그 피가 뇌로 충분히 안 들어가니까 어지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orthostatic hypotension, orthostatic dizziness라고 그러죠. 증상을. orthostatic이라는 거는 섰다. 섰을 때 dizziness. 근데 그게 orthostatic hypotension, blood pressure가 떨어져서 그런 증상이 있고요. 뭐 그 정도만 우선 말씀드리죠.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는 그 말씀드려야겠네요. 그 이제 이 mood, anxiety, depression 그게 사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병 때문에 그런 거기에 반응을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또 뇌 자체에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응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의사하고 의논을 하셔서 필요하면 약도 드시고 또 이렇게 운동해도 좀 더 도움이 되기도 하고 테라피를 할 수도 있고 그거를 시리어스하게 컨시더를 하셔야 돼요. 그냥 이거 뭐 내가 병이 생겼으니까 그렇겠지 그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어떤 때는 이 기억력 자체는 오히려 그렇게 처음에는 웬만한 기억력은 그 알츠하이머에 비해서 반대예요. 기억력보다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멀티태스킹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좀 그 비주얼 프로블럼 이렇게 뭐 운전할 때 이렇게 좀 그 거리감을 잘 못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그 기억력보다 먼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 그거에 조금 팔로우업한 퀘션인데요. 인지 능력이 점점 잃어가신다고 하시는데 그게 병의 진행인지 아니면 약과의 부작용일 수도 있는지 네, 질문하셨어요. 그건 아주 좋은 말씀이세요.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약을 잘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레보도파가 알도파, 시나멧이라고 하기도 하고, 약은 또 뭐 딴 거 아까 제가 이름은 안 말씀드리고 약의 그 캐러고리를 말씀드렸는데 그 약 때문에 좀 이렇게 그 인지작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거를 잘 그 도수도 잘 맞춰야 되고 그런가 확인을 해야 되고 근데 또 병 자체 때문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잘 의사분들이랑 의논을 해서 그거를 구분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문제가 좀 있으시다 하면은 그냥 있으시 말고 약에 대해서 꼭 의사분한테 좀 그러면 설명도 네, 듣고 네네. 하시는 네, 거예요. 그거를 그냥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디프레션, 앵자이가 그냥 음, 뭐 이거 그냥
내가 병이 걸렸으니까 그렇지 또 뭐 좀 졸리다. 약 때문에 졸릴 수도 있거든요. 또 약 때문에 어지러울 수도 있고 파킨슨 자체가 어지러운 증상이 있을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약 때문에 또 그런 증상이 심해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주 의사분들한테 말씀드려갖고 검사를 해서 그걸 구분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그 약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이 왔는데요. 보통 지금 한 4시간 정도마다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그 off hour이 너무 힘들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 전부터 좀 약 기운이 떨어질 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예 안 먹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정도로 지금 힘들어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으면 할까요? 네, 그것도 아주 그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그리고 이제 이게 흔한 문제인데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처음에는 약이 이렇게 그냥 그 스무드하게 잘 듣다가 하루에 뭐 2번, 3번만 드셔도 괜찮은데 이제 시간이 되면 병이 좀 진전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약이 굉장히 짧게 들고 또 그 증상이 더 눈에 띄죠. 약 기운이 떨어지면 막 증상이 나와서 힘들고 그게 또 그 약 기운이 떨어질 때 다시 나오는 증상이 꼭 떨리고 슬로우하는 그 동작 문제만이 아니고 어떤 때는 약 기운이 떨어지면은 더 앵자이티가 생길 수도 있고 더 타이어드 그러니까 더 기운이 없고 또 무드도 안 좋을 수도 있고 더 디프레스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동작이 나쁘니까 그러겠지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것도 이렇게 잘 그 의논을 하셔서 그래서 이 파킨슨에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어떤 약을 먹어야 하는가는 사실 뭐 다 뻔해요. 근데 그 약을 그 개개인에 어떻게 드시는가, 네. 뭐 2시간, 3시간 아니면은 뭐 식사랑 어떻게 조절을 하나, 그리고 또 그런 그러니까 아까 질문에 그, 아예 약을 음, 드시고 싶지가 않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를 다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게 조절이 굉장히 힘들 때는 이 수술을 하면은 음. 그 약이 다시 좀 잘 들으면서 조절하기가 훨씬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어. 네, 파킨슨을 들어보면 참 병 자체가 너무 개인적이라서 약 먹는 것도 많이 개인적이라 의사 선생님이랑 잘 설명 듣고서는 디사이드 하시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약에 대해서 또 있는데 그러면 시nermet을 똑같은 시간에 먹어야지만 그게 되게 임포턴트한 거야 아니면은 이 off hour를 이렇게 좀 컨트롤하는데 이 분이 질문하신 게 조금이라도 늦게 드시면은 좀 안에가 힘드시다고 그러니까 intestines feel shaking and trembling. Like is the timing that important? 네, 타이밍이 임포턴트한데 이런 면에서요. 그냥 예를 들어서 약을 처방을 받기를 8시, 12시, 4시, 8시에 드시라고 이렇게 처방을 받았다고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반응의 시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아침에는 좀 괜찮으세요. 어, 그러면 저는 어떤 때는 아침에 좀 괜찮으시면은 아침에 뭐 정확하게 8시에 드실 필요 없고 조금 이렇게 봐서 뭐 9시에 드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한번 드시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그 약이 뭐 3시간 있다가 기운이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그때 이제 아까 그 질문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inner tremor 그 눈에 띄는 거니 눈에 보이는 트레머만이 아니고 이 안에 자기가 inner tremor 안에서 그냥 몸 안에서 느끼는 트레머가 올 수도 있어요. 그거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굉장히 불편하시면은 약을 그런 게 나오기 전에 조금 더 일찍 좀 더 가까이 인터벌을 예를 들어서 4시간으로 했다가 3시간으로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조절한 게 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그 책에다 써놓고 8시, 12시, 4시, 8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증상이랑 맞춘 타이밍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파킨슨 약을 지금 드시면은 영양제를 같이 먹어도 되나요? 아까 조금 얼보에 대해서 얘기 나왔는데 루크나프린 같은 것도 나왔는데 그런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아니, 질문들이 아주 정말 다들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을 너무 잘해 주시는데요. 영양제라는 게 이제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무슨 뭐 프로틴 그 이렇게 드링크라든지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근본적으로요. 보통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일반적인 헬시 다이어트 외에는 파킨슨에 특별히 좋다 나쁘다 하는 다이어트는 없는데 이 프로틴 이 엘도파 약이요. 특히 엘도파가 딴 약은 그렇지만 엘도파는 이 아미노 애시드에서 이제 타이로신에서 온 그런 성분이라서 이 피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뇌로 들어갈 때 그 프로틴에서 나온 아미노 애시드랑 같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게 서로 컴피티션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다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래 어떤 분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햄버거를 드셨다면은 약 기운이 잘 안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햄버거에서 나온 프로틴에서 나온 아미노 애시드가 이 엘도파가 뇌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서로 컴피티션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음식하고 약하고 1시간을 띄어서 드신다든지. 근데 그런 게 다들 그게 보통 이제 파머시에서 어떤 때는 그렇게 아예 써줘요. 공복에 드시라고. 근데 어떤 분은 오히려 공복에 드시면은 부작용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보면 도움이 안 되는 건데 인디비주얼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한 가지로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하기가 힘들어요. 어떤 분은 그 음식이랑 드셔야 부작용이 주고 어떤 분은 또 음식이랑 드시면은 제가 음식이라는 건 주로 프로틴이 많은 뭐 우유, 고기 뭐 약이 잘 안 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영양제를 드시는 거는 영양제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헬시 다이어트 하시는 거는 중요한데 그 타이밍을 그 인디비주얼에 따라서 그 인플루언스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trial and error 같은데 다이어트도 엑서사이즈도 그리고 약을 언제 먹는지 뭐 영양제도 심점이 더 좋아지면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마다 너무 졸려서 깨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이제 제가 좀 일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인포메이션이 다 없기 때문에 질문하신 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분은 약이 졸립게 부작용으로 약 때문에 졸리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 음식이랑 드시면은 오히려 부작용이 적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음식 드시고 나서 어차피 좀 졸리실 수도 있고 또 이 파킨슨의 또 특징이 하나가 이게 자꾸 이게 인디비주얼한 게 자꾸 강조가 되는데 그 병이 그래요. 이 하루하루가 다르고 시간이 달라요.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시면 약도 안 드셨는데 어젯밤 지나서 아침은 좋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 기운이 떨어지고 그러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거꾸로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그거를 이런 요소를 다 이렇게 그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답은 해드리기가 힘들죠. 네, 네. So we're gonna switch a little gear. I had a question that came with a very, very early onset Parkinson's. She's only 34. Yeah. And because she's so young, we feel like she would be a great candidate for a clinical trial. And there's so many. Do you have any recommendation for some promising, especially for onset? 지금 좀
많이 어리신데 34밖에 안 되신 지금 안셋 파킨슨이 있는데 아직 어리시다 보니까 좀 클리니컬 트라이에 조금 인트레스트가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recommendation이나 뭐 modifying or slowing treatment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아까 이제 잠깐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약들이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나와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이제 뭐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더 낫다, 그거는 아직은 그 얘기하기가 좀 힘든데, 그리고 이제 이것도 좀 인디비주얼한 게 있고요. 근데 이제 이 early onset, 그러니까 젊어서 보통 이제 한 40 전, 어떤 때는 30 전을 이제 early onset이라고 define 하는데 보통 나이는 보통 50, 60 되니까 그 경우는 하나 이제 그 중요한 거는 그 지네릭 컴포넌트가 많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 어떤 지네릭 컴포넌트가 있냐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질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제 파킨이라는 지인이 있고 뭐 GBA라는 지인이 있고 LRRK2라는 지인이 있는데 특히 LRRK2하고 GBA, 파킨도 그렇고 그 유전자를 연구해서 나온 치료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early onset 경우는 먼저 지네릭 테스팅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쪽으로 갈 수 있으면은 그거에 맞춰서 트라이얼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네, 지금 저희 파킨슨스 파운데이션에서 PD 제너레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으니까 아까 보내신 링크로 들어가셔서 보통 가까이 계신 센터 오브 엑셀런스 병원이나 지금은 오히려 집에서도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 사인업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서는 다른 클리니컬 트라이얼가 있는지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여기다가 잠깐 코멘트를 하면은 그전에도 네, 그 지난주에 그 지네릭 그 PD진 네, 그를 책임지시는 분이랑 저랑 연락이 좀 있었는데 그 한국 환자도 좀 더 그러니까 이 파킨슨 파운데이션에서 이 지네릭 테스팅 하는 거를 서포트를 해가지고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있어요 지금. 그게 이제 그 새로운 약을 트라이얼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특히 파킨슨 환자들을 이제 한국 분들이 별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그거를 좀 더 권장하는 그런 의논을 하자고 연락이 오셨다. 네, 네. 지금 마지막 질문이 왔던 게 오히려 가족력을 걱정해야 할까요? 저희 누누님이 지금 파킨슨이 병인데 그것도 비슷하게 이 PD 제너레이션에 참여하시면은 그런 그냥 검사만 하는 게 아니고 상담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유전자 검사를 아까 보내신 PD 제너레이션 링크로 들어가셔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강 박사님 오늘 그게 다 질문인데 혹시 가시기 전에 just closing thoughts, anything you wanted to tell our participants?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파킨슨 병은 그래도 딴 나이 들어서 아니면 젊을 때도 물론 생길 수 있지만 이런 뉴로디제너러티브 디지즈 중에 치료가 아주 잘 되고 있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실 감사할 수가 있고 또 그 라이프스타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또 그 라이프스타일을 건강하게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이렇게 좀 인게이지하는 거 그런 그거를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파킨슨이 생기면서 디프레션, 앵자이티 그리고 이제 모티베이션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때는 가족분들이 어, 물론 좋으려고 푸시를 하시는데 어떤 때는 그게 푸시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언더스탠드 하면서 이게 좀 더 좀 뉘앙스된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그 어프로치를 좀 잘 해야죠. 예, 그냥 무조건 누구나 다 이렇게 모티베이션이 생겨서 하는 게 힘들고 또 파킨슨 때문에 모티베이션이 도파민이 없어서 줄어드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도와주기 이렇게 파킨슨 파운데이션처럼 이렇게 서포트 그룹도 대개 보면은 이제 가족들이 같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서포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지난 뭐 한 30년 파킨슨을 환자를 치료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이 나온 적이 드물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당장 뭐 내일 어떻게 되는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misleading하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there's a hope. 네, 감사합니다. 네. Thank you. 귀한 시간 내주신 강 박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스피커를 준비하겠습니다. 반혜진 스님은 지금 25년간 뉴욕과 조지아주의 소셜워커로서 여러 노인 복지 및 의료관계 기관에서 일하셨고, 특히 지역사회 교육과 노인 복지 상황을 위해 프로그램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조지아 애틀랜타 지역에서 증가하는 한인 노인층과 만성 노인병 환자분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위한 교육과 모임을 전담하는 CareLift의 디렉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파킨슨스 파운데이션의 Aware in Care 교육 담당 자원봉사자로 수고하고 계시고, 오늘은 Aware in Care 프로그램과 병원의 입원 시 꼭 필요한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여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혜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는 지금 둘루스 조지아에서 조인을 했는데요. 지금 시카고나 달라스나 또 캘리포니아 여러 도시에서 여러분들 조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강훈중 박사님 바쁘신 와중에 또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정보를 듣고 지금 1시간째 앉아 계시거든요. 저희 이렇게 어깨라도 한번 돌리고 이렇게 목이라도 한번 돌리고 저희 항상 움직여야 되니까 예, 제가 짧게 간단하게 Aware in Care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병원. 저희가 병원을 안 가면 제일 좋죠. 근데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꼭 파킨슨이 아니라 다치거나 아니면 다른 수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병원 과연 안심해도 될까요? 당연히 병원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의료진이고 또 병원에 가면 내 담당 의사가 당연히 알아서 해주고 병원에 가면 약국에 설마 내 파킨슨 약이 없겠어? 걱정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그리고 파킨슨 환자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요. 1년에 보통 12명의 파킨슨 환자 중에 4분은 입원을 하는 상황이 생기고요. 그 4분 중에 3분은 단순히 약을 제 시간에 먹지 않아서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4분 중에 3분이 약을 제 시간에 못 드시는 경우가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 3분 중에 2명은 결국 약물 합병증이나 다른 증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보고가 있어서 저희가 Aware in Care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병원에 누워 있는데 왜 약을 제 시간에 못 먹게 될까요? 제일 많이 있는 경우는 갑자기 그냥 뭐 교통사고나 다른 이유 때문에 병원에 갑자기 실려가셨을 경우에는 겉으로 보기에 파킨슨 환자는 전혀 티가 안 나세요. 그래서 파킨슨 환자라고 아예 처음부터 의무 기록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또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뭐 병원에 입원해서도 내가 내 약 잘 먹으면 되지 하고 병원에 입원하실 때 본인이 파킨슨 환자라고 얘기를 안 해서 아예 약 처방전에서 빠지는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술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수술 전후에 금식 명령이 떨어지죠. 의사분들이 NPO라고 오다를 내리시는데요. NPO가 되면 거의 물도 못 드시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파킨슨 약도 아예 생략이 되는 바람에 파킨슨으로 인한 증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강 박사님께서 강조를 하셨는데요. 약 먹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병이 바로 파킨슨인데요. 개인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4시간 만에 먹어야 되는데 오늘은 몸이 너무 힘들어서 3시간 반 만에도 먹고 싶은데 병원에서는 4시간 안 됐으니까
안 주겠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을 빼먹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파킨슨병 지금 오늘 뭐 진단받으신 지 2달 되신 분들도 계시고 10년 이상 되신 분들도 계시는데 약이 같은 시네메트라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희가 뭐 extended release, immediate release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병원에 있는 약사들이나 간호사들이 이 약의 종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몰라서 같은 시네메트니까 이거 주면 되겠다 해서 처방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예방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자, 파킨슨병 약은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과 같은 것이다. 저희가 당뇨병 환자들은 주위에 굉장히 많이 흔하게 보고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많이들 알고 계세요. 하지만 파킨슨 환자들에게 파킨슨 약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많이들 모르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Aware in Care라는 프로그램을 저희 파킨슨 파운데이션에 준비를 했고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 저희가 살아가는데 진짜 이 수레바퀴에 톱니바퀴가 차각차각 잘 맞춰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잘 돌아가다가 이 수레바퀴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입원이라든가 아니면 응급실에 갑자기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끼어들게 되면 저희가 열심히 매일매일 굴리던 수레바퀴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화면에서 환자를 중심으로 뭐 가족분들이나 의사분들이나 여러분들이 같이 간신히 맞춰서 잘 돌아가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톱니바퀴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레바퀴의 톱니가 삐걱거리기 시작할 때에 저희가 준비한 것이 그 옆에 잘 돌아가도록 까만 이 3개의 수레바퀴를 톱니를 집어넣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소개해 드리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가능하면 그러시지 마세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면 가장 먼저 파킨슨 전문의, 내가 보고 있는 파킨슨 전문의에게 연락을 하시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가족분들이 물론 환자가 많이 알고 있지만 가족분들이 꼭 같이 참여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의 수레바퀴는 오른쪽에 보시면 Aware in Care material이 있는데요. 그 Aware in Care에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오늘 긴 시간 하고 계셔서 근데 제가 먼저 가장 중요한 거 오늘의 세미나의 요점 정리 말씀드릴게요. 아까 강 박사님이 몇 번이나 강조하셨는데 같은 파킨슨 환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약을 같은 시간에 먹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나에게 맞는 약은 의사가 처방해 준 것이고 그 처방에 따라서 먹으면서 또 그날의 컨디션이나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내 약을 맞춰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파킨슨 환자가 자기의 병과 증상에 대해서 아무도 알아줄 수 없고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증상에 대해서 너무 가장 잘 알고 있지만 그 내용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나 케어 파트너들께서 그 내용을 같이 숙지해 주시고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모든 내용을 전달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Aware in Care라는 키트를 준비했습니다. Aware in Care는요, 단순히 파킨슨 환자나 뭐 그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뭐 심장과에 입원을 하시게 되면 그 심장과 의사나 아니면 간호사나 하다못해 거기서 음식을 날라주시는 분이나 시트를 갈아주시는 분들 모두 다 파킨슨에 대해서 저희는 알려드리고 또 같이 그 내용을 나누고 싶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파킨슨 Aware and Care 키트라는 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가 잠깐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희 파킨슨 파운데이션에서 준비한 키트고요. 제가 이거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 그런 거 많이 나왔죠. 종합 선물 세트. 그래서 저는 이걸 딱 받고서 이거 파킨슨 환자를 위한 종합 선물 세트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안에 보시면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이렇게 팔찌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fact sheets for nurses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한 장씩 찢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시면
들어오는 간호사마다, 들어오는 의료진마다 의사나 간호사나 한 장씩 이렇게 나눠주세요. 여기는 뭐가 있냐면 내가 파킨슨 환자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파킨슨 환자이기 때문에 이런 약을 먹고 있고, 내가 파킨슨 환자이기 때문에 이런 약은 피해달라고 써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디케이션 폼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장 카피하셔갖고 병원에 놔두고 그 뒤에 보시면 내가 어떤 진료를 어떻게 받고 있다라는 것을 표시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병원에 계실 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인포메이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매그넷 카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메디컬 얼럿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는 보통 당뇨병 환자들이 많이 갖고 다니는 카드인데요.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나는 약물을 먹은 것이 아니고 내가 다른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파킨슨 환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천천히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된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는 I'm not intoxicated. Please call my family or physician for help.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시다 그래요. 갑자기 딱 몸이 굳어지셔서 프리징 에피소드가 있으실 경우에 빨리 반응을 못하면 주위에서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지갑에 이걸 넣고 계시면 여기 나는 파킨슨 환자라는 것, 그 다음에 여기 가족이랑 담당 의사, 그리고 간단하게 파킨슨 환자들을 위한 의료 정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매그넷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병원에 입원하시면 보통 이렇게 철판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드가 있죠. 거기다 붙여놓으시고 나는 파킨슨 환자이고 나는 약을 꼭 제 시간에 먹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냉장고에 붙이는 그런 매그넷 같은데요. 병원에 입원하시면 병원에 있는 그 룸에다가 꼭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물건만 보여드리면 안 되죠. 이런 자료를 어떻게 받으실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자료는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하셔서 프린트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parkinson.org 웹사이트에 오시면 이거 모든 것을 패키지로 주문하시면 되고요. 모든 패키지는 무료이고요. 다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종합 선물 세트, 요거는 무료인데 쇼핑 차지가 8불씩 들어가고요. 저같이 Awareing Care 앰베서더나 아니면 Excellence Center of Excellence 아니면 파킨슨 파운데이션의 스태프나 볼런티어를 초청하셔서 지금은 줌으로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세미나를 나가거나 교육을 할 경우에는 이 키트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많은 말씀을 드리면 헷갈리실 것 같아서 꼭 하나 소개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하스피럴 액션 플랜입니다. 꼭 파킨슨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 무슨 이유든 가지 병원에 입원하실 경우에 꼭 준비되셔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파킨슨 환자의 경우에는 이 Awareing Care 키트를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통 한 일주일 정도의 약을 그 오리지널 병에 있는 대로 넣어주세요. 왜 그래야 되는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약을 이렇게 월화수목금토일 케이스에다 다 이렇게 예쁘게 색깔 맞춰서 해주시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집에선 그러셔도 되는데요. 이 케어 키트에 들어갈 경우에는 오리지널 병의 약을 일주일 정도 비상으로 넣어주시고요. 우선 지금 사시는 곳 근처에 병원들을 확인해 주세요. 내가 만약에 갑자기 급해서 앰뷸런스를 타게 되면 어느 병원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거기에 나의 주치의가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병원에 가셔서 물어보셔도 되고 전화를 해서 물어보셔도 되고, 그런 것을 미리미리 하는 거는 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꼭 지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말하세요. 이게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세미나를 계속 영어로 하다 오늘 처음 한국말로 하는데요. Be vocal and speak up. 지금 환자시잖아요. 환자는 이 모든 사건의 주인공이세요. 그래서 내가 파킨슨 환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 약을 꼭 먹어야 된다. 그리고 제 시간에 나에게 맞는 약을 먹어야 된다. 만약에 그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그 병원에 당장 파킨슨 약이 없다 그러면 집에 있는 약병에 있는 약을 갖고 가셔야지 되고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도 들어주는 것 같지 않다 하면 그 병원에 소셜 워커나 보통 병원에 따라서 patient advocate 아니면 케이스 매니저를 찾아주세요.
제가 지금 둘루스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균앤 메디컬 둘루스에는 한국어 케이스 매니저도 계세요. 그러시니까 필요에 따라서 꼭 자기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자가 모든 것을 제일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가족분이 환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항상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또 하나 네 번째는요. 가능한 빨리 많이 움직이세요. 시술이나 수술이 끝난 후에 의사가 움직여도 된다 하면 일단 침대에서 일어나세요. 만약에 침대에서 일어나시기가 힘드시면 많이 하시는 거 있죠. 손목 운동, 발목 운동, 목 운동. 가능한 몸을 빨리 움직여 주시는 게 회복에 도움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집에서 뭐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나 언어치료 같은 것을 받으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만약에 큰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상주하는 뭐 피지컬 테라피스트, 오큐페이셔널 테라피스트, 스피치 테라피스트를 한번 불러서 의견을 나눠보세요. 내가 파킨슨 환자고 요번에 이런 시술을 했는데 혹시 그런 테라피스트들이 나에게 권해줄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고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환자가 모든 상황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 모든 것을 정확하게 챙겨보시고 만약에 환자가 어려우시면 가족분께서 꼭 무슨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시고요. 또 퇴원할 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으세요. 한국 분들은 굉장히 급하세요. 그래서 퇴원해라 그러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사인하고 나오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병원에 있던 모든 기록들이 나의 주치의나 나의 파킨슨 담당 의사에게 전달이 됐는지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안 됐다면 요청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퇴원 후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는지 모든 주의사항과 지시사항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퇴원 수속을 밟아주세요. 또 하나는 제가 요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 파킨슨 파운데이션에 가시면 이렇게 편지가 미리 써져 있어요. 이런 편지들은 평소에 주치의나 아니면 파킨슨 담당 의사를 만나실 때 가져가셔서 사인을 미리 받아두세요. 그래서 아마 병원에 오래 다니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의사의 사인이 병원에서 얼마나 큰 힘으로 작용하는지.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파킨슨 환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신경 써주고 더 주의했으면 좋겠다. 특히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 코비드-19 이후에 코비드-19 이후에 병원에 입원하게 됐을 경우에 또 이 코비드가 파킨슨 환자에게는 얼마나 위험하고 또 파킨슨 환자들이 폐에 얼마나 취약한지, 폐에 관련된 질병이 얼마나 약한지를 설명해 주는 레러니까 이런 거는 꼭 하나씩 프린트해 놓으셔서 담당 주치의나 아니면 파킨슨 담당 의사에게 사인을 받아서 아까 제가 보여드리신 이 키트가 꼭 필요 없으세요. 이거 프린트 하셔서 그냥 예쁜 가방에 넣어주시는데 이 가방을 정확하게 어디 한 곳에 두셔야지 돼요. 만약에 본인이 갑자기 병원에 실려갔을 경우에 가족이나 친구한테 전화 걸어서 대문 열고 들어가면 오른쪽에 콘솔 있지? 거기 첫 번째 서랍에 나의 파킨슨 키트가 있어. 그거 갖고 병원에 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끔 뭐 키친에 뭐 캐비넷이나 어디나 한 곳에 모아두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 저희 파킨슨 파운데이션에 보시면 아까 강 박사님이 잠깐 설명하신 DBS 자료나 아니면 두오파 인포메이션 카드 같은 것들이 요거는 키트에도 들어있고 다운로드 받아서 프린트 하시면 가능하시고요. 키트를 오더하시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자석과 그 다음에 팔찌가 따라갑니다. 이 팔찌를 착용하고 계시면 저희가 응급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 여기 보시면 파킨슨 디지즈 얼럿에서 C 원래 카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원래 카드에 보시면 본인이 파킨슨 환자이고 어디로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는지 뒤에가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 어웨어 키트는요 단순히 병원 입원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요 파킨슨 담당 전문의에 만나시러 가셨을 경우에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사인도 받으시고 또 여행하실 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요거를 2개 만드셔서 하나는 핸디캐리를 하시고 하나는 짐 붙이는데 붙이신대요. 그래서 혹시 이 약을 이 가방을 예쁘게 만들어서 그냥 다 수화물에 보내는데 그 수화물이 도착을 안 하면 며칠 고생하시잖아요. 그래서 여행하실 경우에는 하나는
핸디캐리하는 가방에, 하나는 수화물 가방에 넣어주시고요. 또 하나, 저는 조지아에 살아서 이런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플로리다 사시는 분들, 또 다른 캘리포니아 사시는 분들 재난 대비용으로 요걸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면 진짜 갑자기 정전이 되거나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거나 급할 때는 요것만 갖고 대피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파킨슨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다가 파킨슨 협회의 Aware in Care 프로그램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거기 자원봉사자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파킨슨 환자나 가족뿐 아니라 모든 일반인과 의료 관련 전문인들, 또 특히 재활병원이나 널싱홈에 계신 파킨슨 환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런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벌이고 있고요. 지금 저희 파킨슨 파운데이션의 36개 중에 36개 주에 100명 이상의 앰베서더들이 저희들이 홍보대사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나 시카고에 계신 분들 조인하셨는데요. 파운데이션에 연락하셔서 이 교육 받으세요. 교육 받으면서 너무 많이 배웠고요. 또 이런 정보를 지역 사회에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 저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은데 혹시 저한테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신청하셨던 케어리프트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그 전화도 제가 받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너무 많이 받았는데요. 혹시 지금 반혜진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지금 채팅이나 Q&A 쓰셔도 되고요. 저희가 지금 채팅에다가 말한 그런 Aware in Care에 대해서 말한 그런 웹사이트 지금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케어 키트를 아예 못 받으셔도 그거를 다 프린트를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프린트를 해서 직접 키트를 만드시면 되니까. 그리고 아까 반혜진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키트가 진짜 2개 정도씩 있으면은 뭐 차에 하나 놔도 되고 집에 하나도 놔도 되니까 그렇게 프린트를 해서 키트를 만드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계속 말씀드릴게요. 네. 예, 제가 사실은 조지아에 있는 분들에게 Aware in Care를 그러니까 도움을 드리고자 이걸 준비를 했었는데요. 파운데이션에서 또 강원중 박사님 연락해 주시고 또 좀 멀리 계시는 애슐리 씨까지 연락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특히 또 지금 여기 조지아 아직 화면에 나오진 않는데요. 조지아 지부장 애니하고 또 저희가 이거 처음 한국말로 파킨슨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등록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많이 도움을 줬어요. 데니엘이랑 애니한테도 꼭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해주신 강 박사님, 그리고 오늘 프로그램의 모든 면에 너무 수고해주신 반혜진님께 특별히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 여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합니다.